이번 편 고대국가 신라를 찾아서 신라편 제6편 고구려 천리장성편에서 살펴볼 사항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신라의 산동성 위치를 검증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증거 사항은 사서 기록상 신라 위치와 관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 천리장성과 고구려 남평양성인 졸본성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편에서 고구려 남평양성인 졸본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인 신라 제5편 남옥저 중령에서 확인하였듯이 남옥저 중령 지역으로 인하여 축조된 고구려 천리장성과 이 남옥저 중령 지방 쟁탈전과 연관된 고구려 남평양성인 졸본성에 대하여는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입증하여 설명을 드리다 보니 유튜브 분량상 같이 설명을 못 드리는 관계로 부득이 나누어서 이번 편에서는 고구려 천리장성을 설명드리고 다음 편에서 고구려 남평양성인 졸본성 위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천리장성을 새삼 거론하는 것은 당연히 저의 연구 결과 그동안의 역사인식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하여 당연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첫째 그 원인 및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원인 및 대상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당나라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당나라를 겨냥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신라와의 남옥저 중령 지역 쟁탈전에 따른 사이 악화로 인한 신라를 겨냥해서 쌓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인 그 위치도 당연히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고구려와 당나라의 경계로 알고 있었던 유화 인근도 아니고 그동안 고구려와 신라의 위치로 알고 있었던 황해도나 경기도 등 한반도 중부는 더욱 아닌 제가 연구 결과 비정하고 있는 산동성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고구려와 신라의 위치는 그동안에 입증하여 설명하였듯이 지금의 한반도가 아니라 산동성이라는 것에 의하여 당연히 그 경계가 되는 천리장성도 이곳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위치가 그동안의 인식인 한반도가 아니라 산동성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럽고 신뢰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의 경계에 있다는 천리장성도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이 천리장성이 당나라와의 관계로 축조되지 않고 신라와의 대립으로 축조된 사실 자체도 의심스러우면 이 천리장성의 산동성 위치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구려와 신라의 산동성 위치를 전제로 한 천리장성 위치를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와 신라의 산동성 위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천리장성의 위치를 규명함으로써 반대로 고구려와 신라의 산동성 위치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목적으로 천리장성을 확인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천리장성 관련 기록을 먼저 보실까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영유왕 14년 AD 631년 봄 2월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하다. 봄 2월에 왕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동북은 부여성에서 동남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열이었다. 모두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유의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축조 개시 시기와 그 위치 방향입니다. 축조 시기가 분명히 서기 631년 2월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 방향은 동북에서 동남입니다. 물론 동북의 부여와 동남의 바다 위치도 관건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먼저 위치 방향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류강단 사학계의 고구려 비정에 의하여 한반도 북부에 있어
서쪽의 당나라와 요령성 요하를 경계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서북에서 서남으로 되어야 하는데 동북에서 동남은 아무도 없는 만주 동해 바다 쪽이 됩니다. 이는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하북성이나 산둥성에 있어 그 동쪽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하북성에 있다면 그 동쪽에는 계속하여 고구려이거나 특별히 장성을 쌓아 경계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동성에서 그 동쪽으로 신라가 있기에 이는 가능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벌써 산동성 위치의 증거로 삼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선 그 위치 방향에 대한 다른 사서 기록을 먼저 살펴보고 그 대상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항인 그 축조 시기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구당서동 이열전 고구려 정관 5년 당나라 태종 5년 AD 631년 고구려 영유왕 14년에 광주도 독부 사마 장손사를 보내어 수대에 전망한 해골을 거두어 묻어주고 고구려가 세워놓은 경관을 헐어버리게 하였다. 건무 즉 영유왕은 그 나라가 침입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동북으로 부여성에서 서남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1천여리에 이르렀다. 신당 서동이 열전 고구려가 세워놓은 경관을 헐어버리게 하였다. 이에 건무가 두려워하여 천리에 장성을 쌓으니 동북으로 부여해서 서남으로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이 두 당서 기록에서는 삼국사기에 동북에서 동남이 아니라 동북에서 서남으로 되어 있고 부여성이나 바다는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조 사실 전의 경관, 즉 당시 당나라 이전의 수나라의 고구려 침입 시 몰살당한 수나라 병사를 묻은 경관을 이때 허문 것으로 기록한 것을 장성 축조 사실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순서도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주류 강단 사학계 즉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상위 해석도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미 처음에 살펴본 삼국사기 기록 즉 천리장성 축조 기록도 이전에 경관을 먼저 허문 기록이 먼저 있어 지금 이 구당서 기록과 같이 경관을 허문 후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으로 해석하게끔 되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관련 기록을 또 보시지요. 삼국유사재상 흥법보장 목록 보덕이암 계금측 연개소문 이또 아래여 동북 서남의 장성을 쌓게 했는데 이때 남자들은 부역에 나가고 여자들은 농사를 지었다. 공사는 16년 만에야 끝났다. 이 기록은 경관 사항 기록은 없이 장성 축조 기록에 의하여 그 방향은 삼국사기가 아닌 두 당서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보아 고구려의 동북쪽에서 시작하여 동남이나 서남으로 끝나는 천리장성을 쌓은 것이 됩니다. 이에 의하면 위의 기록 모두 이미 설명드린 대로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에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북성이나 산동성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 방향으로 보아 하북성이 아닌 산동성이 고구려 동북에서 동남이나 서남 지방은 제가 이미 설정한 산동성에서의 고구려와 신라와의 위치가 맞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동남이나 서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남이면 고구려 입장에서 동남에서 끝난 것이고 서남이면 조금 더 남쪽에서 서쪽을 지나 서남에서 끝난 것이라 그 방향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축조 원인 및 대상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삼국사기와 두당서 기록에 의하면 즉 그 편찬 및 기록 순서에 의하면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석하는 주류 강단 사학계 즉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상의 해석에 의하면 당나라가 수나라 전사자들의 경관을 허물어버리자 이에 의하여 고구려가 긴장하여 당나라를 대비하여 장성을 축조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록을 보시지요. 제치통 감당 태종 정권 5년 AD 631년 가을 8월 수나라 시기에 전쟁의 유고를 모으고 장사 지내줬다. 앞선 기록에서
고구려가 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봄 2월인데 이보다 경관을 허문 사실이 앞에 있으면 이보다 앞선 시기인 2월 내지는 1월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뒤에 기록된 천리장성 축조보다 늦은 가을 8월에 경관을 허문 것입니다. 경관을 허물자 이를 경계하여 장성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장성은 이미 쌓았고 후에 경관을 허문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의 축조 원인이 경관을 허물고 그 허문 당나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장성을 축조하기 이전의 상황을 확인하여야 축조 원인도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다음 사서 기록을 보시지요. 이는 이미 앞 동영상에 남옥저 중령 지방을 두고 고구려와 신라가 싸우는 것에 대하여 신라가 당나라에게 중재를 요청하자 당나라 사신이 연개소문을 만나 중재를 하는 대화 기록입니다. 물론 이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는 신라와 갈등과 대립이 심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제가 본인의 논리에 맞도록 기록을 편에 취득하거나 하여서 논리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서 기록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연개소문 열전. 당사신 상리현장과 연개소문이 대담하다. 상리현장이 황제의 조서를 보여주니 연개소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날 수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였을 때 신라가 이를 틈타 우리 성읍 500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로부터 원한이 생기고 사이가 멀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를 침략해서 빼앗아 간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상리현장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 다시 끄집어서 논의하고자 하십니까? 지금 요동은 본래는 모두 중국의 군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도 오히려 말하고 있지 않은데 고구려는 어째서 반드시 옛 땅을 찾고자 하십니까? 연개소문은 상리현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 기록은 앞에서 남옥저 중령 관계로 고구려와 신라가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요동이 현재의 요령성 요하 동쪽이 아니라는 근거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고구려 천리장성의 축조 원인이 당나라가 아닌 당시 고구려가 당나라가 중재를 할 만큼 신라와의 갈등과 대립이 심하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장성의 축조 원인이라는 사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음 기록을 또 볼까요? 북사열전 고구려, 신라와는 늘 서로 침탈하여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고구려가 당나라가 당시 대립이 심한 것이 아니고 신라와의 대립인 전쟁이 심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당나라와의 갈등과 대립은 어떠했을까요? 이는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즉 경관을 허문 것과 신라와의 싸움. 두 가지가 벌써 당나라와의 갈등과 대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당나라가 대립이 없이 상당히 편하다 못해 고구려의 세는 굴욕적인 기간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반대로 신라와는 긴장이 심하다는 것도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도 두 당서와 그리고 이를 그대로 베끼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 경관 허문 것과 장성 축조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끔 기록하였고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더욱 한술 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경관을 허문이 장성을 쌓은 것으로 강조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그동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당연히 경관은 고구려 영역 내에 있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범하여 들어오자 고구려가 몰살시킨 것이니까요. 그런데 고구려 영역 내에 있는 것을 당나라가 허물려고 한다고 고구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없이 멋대로 허문이 고구려가 긴장하여 장성을 축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상 고구려가 허락을 해준 것이거나
자발적으로 허물게 해준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당시의 고구려의 대당 외교 정책이 그렇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경관을 허문 것은 8월이고 장성축조는 이보다 앞선 2월입니다. 그리고 이것 아십니까? 이 경관 허문 것 때문만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사실 즉 영유왕이 당시 대당 외교 정책 때문에 이때의 영유왕이 연개소문에게 쿠데타를 당해 처참하게 시신이 토막내어져서 도랑에 버려진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파입니다. 연개소문이 집권한 후 당나라 강경책으로 돌아서서 결국 당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쿠데타를 당한 영유왕은 어떤가요? 즉 경관을 허물게 한 당사자인 영유왕은 대표적인 대당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경관도 허물고 당나라의 화해 아니 극도의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펴자이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연개소문의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이 영유왕 시기에 경관을 허문 것도 그렇고 당나라와의 갈등 때문에 장성을 축조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듯이 당시 고구려와 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었던 것은 유화 정책 중에 있었던 당나라가 아니라 신라였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확실한 것은 당나라와의 갈등과 대립은 장성 축조 당시에 분명코 없었습니다. 단지 신라와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쟁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조작하기 위하여 즉 신라와의 갈등이 아니라 당나라와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고구려 천리장성이 쌓은 것으로 하려고 두 당서와 삼국사기가 역사 기록을 조작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이 기록들 편찬자들이 고구려와 신라의 산동성 존재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서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있지도 않은 갈등과 있을 수 없는 경관 허문과 장성 축조를 연계시키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그 대상에 참고될 기록 사항이 또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영유왕 25년 춘1월 AD 642년 연개소문에게 장성 축조를 감독하게 하다. 왕이 서부대인 연개소문에게 명령하여 장성 쌓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연개소문 열전. 그 아버지 동부 혹은 서부라고 한다. 대인 대대로가 죽자 연개소문은 마땅히 그 지위를 계승하고자 하였지만 국인은 연개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삼국사기는 분명히 연개소문을 동부대인 내지는 서부대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서에서는 어떤가요? 구당서에서는 서부대인으로, 신당서에서는 동부대인으로, 그리고 자치통감에는 동부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거나 참고가 되냐고요? 당연히 장성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서부대인이면 고구려의 위치가 만주지방이어도 되거나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동부대인이면 고구려가 만주지방에 있을 경우 동쪽 바다를 향한 것이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대인이면 고구려의 만주지방 위치가 의심스럽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앞에 경관 허문과 장성의 축조 순서로 보거나 장성의 축조 시작이 영유왕이 연개소문에게 시킨 것이냐 아니면 연개소문이 축조하자고 건의하여 한 것이냐에 따라 그 신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주류강단 사학계의 논리에 의하면 당나라가 경관을 허물자 고구려가 긴장하여 장성을 쌓게 되는데 영유왕이 연개소문에게 장성 축조를 시켜서 한직에 고생되는 장성 쌓기를 시키자 연개소문이 반발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유왕의 대당 굴욕적 외교 정책 등에 의하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사실은 이에 반대로서 신라와의 긴장이 높아지자 연개소문이 영유왕에게 자신 가문의 지역인 동부지역의 신라를 대비하여 천리장성 축조를 건의하여 쌓고 있던 중에 계속하여
영유왕이 종속국이나 할 일인 고구려에게는 자랑스럽고 수나라와 당나라에게는 굴욕적인 경관을 허물게 하지를 않나 복력도를 당나라에게 바치는 등 극히 저자세 굴욕 외교를 펼치자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연개소문은 동부대인인 것이 확실하며 이 동부대인은 고구려의 만주지방 위치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당서의 엇갈린 동부와 서부 기록과 이를 그대로 삼국사기가 이어받은 것은 이전의 자치통감 기록에 의하여 경관 허문과 장성 축조 사실이 뒤바뀐 것을 자치통감 기록에 의하여 밝혀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통감 기록이 맞는 것으로서 자치통감 기록은 당시 영주도독의 보고 기록에 의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이를 보아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두 당서, 즉 구당서와 신당서는 앞의 조작 사실과 함께 이 기록도 조작의 혐의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확인하였지만 당나라가 중재할 정도로 당시 고구려와 신라는 천리장성 축조 직전에 전쟁이 격화된 반면 당나라와는 경관 허문과 복력도 받침 등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삼국사기상에 기록된 당시 당나라와의 관계는 당의 사신 파견, 당과 전쟁포로 교환, 당의 사신 파견, 당의 역서 반포 요청, 당의 책봉을 받고 도덕경 강의를 듣다, 당의 사신 파견, 당의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구하다, 당의 사신을 보내 백제와 신라와의 합평 중재를 청하다, 당의 봉역도를 보내다, 당의 사신을 파견하다, AD 631년 음경관을 허물다, AD 631년 2월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하다, 당의 퇴자를 보내 조공하다, 당의 자제 국학 입학을 요청하다, 당의 진대덕이 사행을 와서 염탐하다, 당의 사신을 파견하다, 연개소문에게 장성 축조를 감독하게 하다,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하다, 당태종이 왕의 서거를 애도하다 등 굴욕적인 상태에 있어 장성을 축조할 상황이 전혀 못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복력도, 즉 자기 나라 지도를 남의 나라에게 주거나 바친다는 것은 당시에는 그 당의 나라에게 종속됨을 인정하는 극히 저자세 외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의 나라를 향해 장성을 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면 신라와는 AD 629년 8월 신라 김유신이 고구려 낭비성을 처부수다. AD 631년 2월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하다. AD 638년 10월 고구려가 신라 칠종성을 공격하다. AD 638년 11월 고구려가 집입한 칠종성에서 신라가 이기다. 라고 2개 내지 3개의 2개 사건, 갈등 기록의 전쟁 기사만 있지만 이도 위에 2개의 조작 기록 사실, 즉 축조 시기와 연개소문 출신 문제 조작으로 인하여 의심스러운 것입니다만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에게 중재를 요청할 정도로 중재 요청하기 전에도 대립이 격화되는 한편 위의 기록만 보아도 고구려가 신라에게 밀리는 상황으로서 나중에 연개소문의 집권 후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등 신라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신라가 당나라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2개의 사건만 기록한 반면 이미 앞에서 확인한 북사열전 고구려, 신라와는 늘 서로 침탈하여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고구려와 신라가 심한 대립과 전쟁 상황인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 동쪽인 신라 쪽에 있었던 동부대인 연개소문의 요청에 따라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사서 기록상 또한 삼국사기는 영유왕이 연개소문에게 축조 감독을 지시한 것으로 나오나 삼국유사는 천리장성 축조를 연개소문이 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조 지시냐 요청이냐 사실도 경관사항 순서와 동부대인 여부 사항 그리고 이번의 전쟁 기록만을 기록한 이들 3가지 사항과 마찬가지로 4가지 조작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능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의 논리인 한반도 인근 비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조작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더욱 확대 해석하여 이를 자기들 논리에 이용하는 주류 강단 사학계의 행태는 비판을 넘어 비난 그리고 이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꾸며낸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 아니라 꾸며내서 속인 것이 되니까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천리장성의 위치로 기록된 동북 부여와 동남이나 서남의 바다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 위치는 이미 살펴본 축조 원인 및 대상에 연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통적으로 기록된 동북의 부여에 대하여도 주류 강단 사학계는 당연히 그 방향상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한 채 낙랑군 평양설에 의하여 이 낙랑군 위에 현토군이 있고 그 인근에 고구려가 있고 그 위에 부여가 있으므로 부여는 당연히 고구려 위치로 비정한 길림성 북쪽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은 방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주 북부의 부여지방에서 남쪽의 요하 인근 바다에 이르는 장성을 쌓은 것으로 하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사서에 의하여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부여는 당시 장성의 북쪽인 지금의 산서성 대동시 인근에 있었고 이 남쪽에 고구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비정하는 산동성 고구려와 신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제가 비정하는 천리장성의 위치는 산동성에서 하북성으로 진출한 고구려의 하북성 지역이 아니라 원래의 고구려 지방인 산동성 고구려와 산동성 신라 위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보는 천리장성의 부여의 위치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 산서성에 있는 하북성 고구려 북쪽의 북부여가 아니라 이와는 다른 산동성과 하북성 경계지방에 있던 동부여인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비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부여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이를 별도로 하여도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도 저의 연구에서 명백히 입증하였지만 나중에 별도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고 이 동부여는 바로 산동성 신라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바로 산동성과 하북성의 경계지방으로서 산동성 고구려의 동북쪽이자 신라의 서북쪽인 현재의 하북성 창주시 인근입니다. 이곳이 사서 기록상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책성 지방으로서 동부여는 이미 AD 22년 대무신왕에게 정벌되어 고구려가 차지하여 영역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성국가로 두고 있다가 AD 410년 광개토대왕 비문상 기록된 바와 같이 정벌되는 것을 끝으로 하는 것입니다. 책성에 대하여 여러 중국 사서는 예맥의 땅과 부여의 땅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기록하고 있지만 책성은 분명히 동부여의 도읍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성 지역에 대하여 요사질이지 2. 동경도 동경요양부 계주 진국군 개원현은 본래 책성 지역으로 고구려 때에는 용원현이라 하였고 발해 때에도 그 이름을 사용하다가 요나라 초기에 폐지하였다. 성종이 동쪽으로 정벌할 때 다시 설치하고 군대를 두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신라의 영역과 고구려 남평양 성인 졸본성 기록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록에 의하여 이 계주 진국군 개원현 책성 지역을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하는 비주류 강단 사학계와 제야 사학계는 이곳을 지금의 요령성 요하 동쪽 계주시로 비정하여 사서 기록상의 신라 영역과 책성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지만 이는 주류 강단 사학계의 왜곡을 비판하면서도 인식을 그대로 따른 채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요령성 요하 인근이 아니라 산동성과 하북성의 경계 지방인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고구려 편에서 설명드리려고 하였는데
여기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서 열전 고구려. 고구려는 요동에서 남쪽으로 1000열이 떨어진 곳으로서 동쪽으로는 책성, 남쪽으로는 소에 이르고 북쪽은 예전의 부여에 이른다. 이 기록은 분명히 산동성 고구려를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요동에서 남쪽은 요동이 하북성이므로 당연히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고구려의 동쪽이 책성인 것입니다. 이곳은 고구려 동쪽이자 고구려 남평양성인 산동성 졸본성의 동북쪽이자 신라의 서북쪽에 있는 지금의 하북성 창주시로서 바로 이곳이 책성 지역으로 바로 동부여 지역인 것입니다. 여기 동부여에서 고구려 동명성왕이 탈출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산동성 졸본성에서 고구려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상에 고구려 북쪽에 있다는 예전의 부여, 즉 옛날의 부여가 바로 동부여가 아닌 하북성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북부여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에는 나중에 백제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곳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설명드리지만 소의 즉 작은 바다는 바로 고구려의 남쪽이자 백제의 북쪽에 있다고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바로 하남 위례성의 북쪽에 있다는 한수 즉 지금의 황하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서 기록상 황하를 바다 즉 작은 바다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천리장성의 시작인 동북부여는 바로 동부여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리장성의 다른 끝인 동남 내지는 서남의 바다는 무엇일까요? 이 사항도 우리 고대 역사에 있어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여야지 우리 고대 역사가 바로 서괴되지 지금과 같이 해석하면 지금의 주류강단 사학계가 저지르는 왜곡과 같이 한반도 위치로 설정하는 중요한 왜곡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중국의 하북성 내지는 산동성 기록에서 고대 사서 기록상의 바다, 즉 바다해로 기록된 것은 지금 개념의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바다가 아니라 큰 하천이나 호수를 가리킵니다. 특히 하북성에서는 이 바다로 기록된 것이 당시의 압록수이자 마자수이자 청하였던 지금의 하북성 호타하이고 산동성에서는 황하하천과 동평호 등 호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전부 지금 개념의 바다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한반도로 비정하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중국 사서 기록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므로 전문가인 우리나라 주류 강단 사학계 전문가들은 모를 리가 없거나 설사 모른다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아도 모른 척 아니면 모르고 이를 전부 지금의 바다로 해석하여 한반도로 비정하는 것이 현재의 주류 강단 사학계입니다. 이러한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과감히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 기록의 해석에 대하여도 저의 연구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하여 설명하였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천리장성 동남이나 서남의 바다는 바로 고구려 남쪽이자 신라의 북쪽에 있었던 당시의 한수였던 지금의 황하인 것입니다. 이는 백제의 북쪽이자 고구려의 남쪽 경계였던 바로 소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상의 동남이나 서남도 모두 이 작은 바다인 소해이자 한수인 지금의 황하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분명히 황하강입니다. 이 강은 서쪽에서 백제의 북쪽을 동으로 흘러 고구려 남쪽을 흘러 신라의 북쪽을 동쪽 방향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해이자 한수인 황하는 나중에 설명드릴 폐수와 대수와 같이 세 개의 하천이 나란히 흘러 우리 고대 역사상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이곳에서 활동한 사항이 역사서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어 이곳이 아니고는 설명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명백히 입증하여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본인의 연구에서는 이미 입증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천리장성은 동부여 즉 기록상의 부여 지역인 고구려 동북쪽 지역이자 신라의 서북 지역인 하북성 창주시에서 시작하여 고구려 서남도 되고 동남도 되는 당시 바다 즉 작은 바다인 소해와 한수로 기록된 황하강까지 신라를 겨냥하여 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느 검증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기존의 해석대로 하면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이 분명한데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논리로 인하여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왜곡 비정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구려 천리장성에 의하여 신라와 고구려의 산동성 위치가 명확히 입증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누어서 살펴볼 다음이 고구려 남평양성인 졸본성의 위치에 의하여도 입증되며 이 모든 것이 고구려, 신라 그리고 백제의 산동성 위치를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다음 편에서는 고구려 남평양성인 졸본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인 고구려 남평양성인 졸본성을 기대해 주세요.